네, 안녕하십니까. 11월 19일 토요일 오프로입니다. 네, 벌써 이제 월드컵 시즌이 또 왔어요. 2002년이 어저께 같은데, 야, 벌써 20년 지났습니다. 네, 축구도 잘 즐기시고 우리 태극 전사들도 선전을 하기를 저 기원하겠습니다. 야, 금주는 계속 지수가 좀 단기 부담이 돼서 좀 빠질 것 같다고 하면서 약간 조용했었죠. 네, 그래서 많이 빠지진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기준적으로 계속 말씀드렸던 달러와 그 금리가 고점 밴드다. 달러 기준으로는 114 정도, 우리나라 환율은 1,400원, 1,500원 사이가 고점 밴드로 저는 봤고요. 저희가 이제 161260 같은 환율 상품들은 요번에 한 팔라고 말씀드렸어요. 1,400원 초반에. 그래서 일단 고점 밴드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미국을 또 바로 대체할 게 나오진 않아요. 제가 이제 금리나 증시를 말씀드릴 때 투자 시그널 같은 게 한 번에 나타나지 않는다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꾸준히 그냥 쌓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시황도 보고 제가 어떤 시장에 대한 종목도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여전히 저는 이제 미국보다는 우리나라가 낫고, 그다음 미국 내에서는 상대적으로 이제 그동안 좋았던 나스닥보다 오히려 다우가 더 낫고, 우리나라 내에서도 다 가는 게 아니라 2차 전지나 대형주 있죠. 선택 집중이 분명히 될 거란 말씀드렸고, 옛날 묵히고 못 갔던 것들을 계속 꾸준히 교차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큰 돈은 바뀌지 않아요. 근데 지금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지수가 조금 부담돼요. 그래서 제가 현금도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 뭐 조금 팔아드린 거 있잖아요. 많지는 않지만 그런 거 있고, 지수는 조금 조정받고, 요번에 만약에 찐바닥이 나온다. 12월 달에 FMC랑 CPI 발표가 있잖아요. 그죠? 그 전으로 저는 우리나라 지수 코스피 기준으로 2,400, 2,300 정도로 보는데, 그때 한번 되면 진짜 한번 기회를 줄 수도 있어요. 그때는 돈을 좀 많이 실어도 된다. 분명히 민감, 우리가 느끼는 최강 경기 경제랑 이 정신은 분명히 다르고, 우리나라는 작년 1월 달에 이미 고점을 찍었어요. 예. 삼성전자 기준을 찍었습니다. 코스피 3,400원 작년 7월이었지만 1월 달에 삼전이 찍었을 때 우리나라는 사실 지수로 고점이었어요. 외국은 그때부터 더 팔았고요, 사실은요. 그래서 2년 내내 빠졌다 보시면 돼요, 사실은. 우리나라가 즉시상 2년간 빠진 적이 없어요. 2000년도 닷컴 버블 때도 미국 2001년 9.11 대지대 안 좋았잖아요. 2001년 9.11 때도. 근데 우리나라는 2001년에 10몇 프로, 20% 올랐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보다 이머징이 좋았던, 상대적으로 차별화되면 더 갔던 그런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이번도 그렇게 물론 될 거지만, 이 달러 고점의 밴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죠? 큰 흐름은 그렇게 가져가셔야 돼요. 자, 그 전에 단기주를 제가 말씀을 좀 드렸어요. 좀 지루하다 보니까 몇 개를 드렸지만, 2차전지 대형주로는 기본 홀딩을 가져갈 거고, 저희가 또 있으면 더 사드릴 거고, 지금 있는 거는 계속 홀딩 하시면 돼요. 나머지 중소형주는 몇 명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 큰 시황 그대로입니다. 자, 미국에서 이제 중간 선거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G20 회담도 있었습니다. 자, 그 이후에 바뀐 게 뭐 있을까요? 예, 중간 선거 이후에 달러 고점을 쳤죠. G20 20대 시진핑이 왔어요. 시진핑이 그때 이제 독재 체제, 1인 체제 구축하고, 뭐 홍콩 급락하고 중국 빠지고 뭐 난리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걔들이 자체적으로 지금 조금 어떻게든 부양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시진핑이 와서 어쨌든 몇 년 만에 그 바이든과 손을 잡았잖아요. 잡고 미중 간의 분위기가 조금 아주 극단으로 치닫던 게 좀 괜찮지 않겠느냐. 요번에 사실 우리가 CPI 나와서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보는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 계속 말씀드렸던 러시아가 출구 전략을 모색하고 있어요. 얘들도 지금 답이 별로 없어. 무기 다 떨어졌어요. 생각보다 겨울도 안 추울 수도 있고, 유럽도 지금 반등 많이 주고 천연가스 많이 떨어져 버렸다고요. 지금 사우디나 중동 같은 데들은 얘들이 기름으로 완전 먹고 사는 나라지만, 올해 사우디 빈살만 온 것처럼 걔들은 미래를 되게 준비 많이 하거든요. 친환경도 투자하고, 엔터도 투자하고, 게임, 메타버스, 걔들 말하는 어떤 관광도 되게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러시아 이 불공국은 푸틴은 준비하는 게 한 개도 없어요. 그냥 오로지 가스 팔아먹고 유가 기름 팔아먹는 게 다예요. 그 사실 약간 무모하다 싶을 정도로 그러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러시아 푸틴도 분위기가 좀 바뀌었죠. 우리 젤런스키가 국토 뺏길까 봐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G20 회담 뒤에 외교적인 정치적인 변화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정치도 반응하는 거고요. 올해 내내 지금 러시아 때문에, 그다음 중국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 않습니까? 그게 조금 풀리는 분위기가 나오니까 정시가 지금 반등을 주고, 조정이 있더라도 확 안 빠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흐름도 보셔야 됩니다.
그 요번에 지금 옐런도 그랬고 FMC도 그랬고 지나친 긴축을 하다가 달러가 안 팔리는 거야. 그래서 지금 미국이 자체적으로 자기가 피해 볼 것 같으니까 부메랑 자기가 맞을 것 같으니까 달러도 낮추고 지금 일본이라든지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응급을 했었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고 막 환율 개입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럴 수 있지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예전 같으면 달러 조작국, 뭐 환율 조작국 이런 얘기 했었겠지만 이런 것들 미국들도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금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연준 위원들이 계속 얘기를 하고 물론 매파 주고 얘기해서 증시에 누르려고 그러죠. 지금까지 벌써 올라가면 안 돼요. 미국 증시는 계속 누를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간적으로 조정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얘들은 소비나 지금 고용이나 부동산 이제부터 떨어지기 시작해요. 이제부터 인플레가 잡아질 수 있습니다. 얘들은 경기에 약간 피해를 받더라도 인플레를 무조건 잡아야 돼요. 근데 중간선거 전까지는 그 인플레 잡기 위해서 달러 뭐 날리고 금리하고 딴 나라 필요 없어 하다가 중간선거 끝나고 나서 지금 약간 방향이 바뀐 거고 그 방법이 바뀐 거지 방향은 인플레 잡는 게 바뀐 게 없어요. 그 미국은 계속 누를 거라고요 지금요. 하지만 속도가 좀 더 늦어질 거고 그 다음에 앞으로 금리를 좀 더 올릴 수 있다 이렇게 겁을 주고 있는 거죠. 하지만 저는 계속 4.5 정도에서는 거의 상단 왔다 보고 우리나라도 이번에 24일날 다음 주에 25bp 올릴 것 같아요. 50bp 못 올려요. 그럼 3.25가 기준금리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의 우리나라도 다 왔다 저는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장과 미국 같은 애들이 지금 계속 밀당을 또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거기가 아니라 다른 나라이기 때문에 이머징이기 때문에 우리 워낙 눌렸던 달러 때문에 눌렸던 애들이 저는 더 좋게 보는 그런 면으로 보는 겁니다. 자 중국은 시진핑이 어쨌든 외교를 다시 또 펼치면서 지금 뭐 경제나 정시 쪽에 또 기업 쪽에 약간 좋은 소식 들려요. 자 제로 코로나가 되게 걱정됐었잖아요. 근데 제로 코로나가 지금 숫자가 늘진 않습니다. 참 오히려 그 코로나 환자가 더 늘고 있어요. 줄진 않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 도시 같은 데는 열어요. 행사나 공연도 그냥 하게 합니다. 그 말이 뭐냐면 예전처럼 코로나가 치명률이 당연히 떨어졌죠. 떨어졌고 중국도 지금 계속 이렇게 놔두다가는 걔들이 가장 큰 힘인 소비가 더 죽기 때문에 서서히 풀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정치가 일단 이번에 3년임 이후에 시진핑이 경제 부양을 하는 쪽으로 초점 맞추고 있고요. 다 죽는다 그랬지만 또 살아나요. 예, 중국 쉽게 죽지 않습니다. 계획경제 그렇게 쉽게 죽게 놔두질 않아요. 죽어도 걔들은 숨길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어쨌든 제가 미국 쪽 제조업이나 이쪽 신냉전에 대한 공급망 확대랑 두 번째는 중국이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두 가지 모토를 잡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유럽에서는 러시아 출구 전략. 자 그리고 닥스 지수 보셨어요? 독일의 닥스 지수 한 달, 두 달 전만 하더라도 유럽 난리도 안 했잖아요. 그 킹달러 때문에. 자 근데 이 킹달러가 지금 고점에서 떨어지다 보니까 정말 힘들었던 애들이 지금 한숨을 쉬고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사실 금융이거든요. 계속 빠질 것 같으면 얘도 터지고 쟤도 터지고 다 터져요. 근데 지금 킹달러나 금리가 한숨 돌리고 미국이 자체적으로 피해보는 것 때문에 약간 쉬고 있잖아요. 그러면 걔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지금 닥스 지수가 유럽에 가장 중요하잖아요. 독일이니까. 근데 얘들이 20% 넘게 올랐어요. 돈이 제일 빠르다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 중에 정시가 제일 빨라요. 변동성이 제일 크다 말씀드렸잖아요. 금리는 기준이지만 이 정시는 가장 변동성이 크고 팍팍팍 튄단 말이죠. 그 닥스 같은 거 보시면 20% 넘게 올라온 거 봐서 유럽도 지금 살짝 한숨 돌리고 있다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러시아는 제 볼 때는 종전까지는 아니더라도 휴전의 기대는 꾸준히 살고 글로벌적으로 지금 재건이라든지 인프라 쪽 얘기 나오잖아요. 우리나라 보면 현대건설기계나 현대두산인프라 같은 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인프라 투자, 재건에 대한 그런 수요가 글로벌적으로 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나라 한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가장 기준적인 대형주 쪽으로 가져가시고 분명히 앞으로 돈 많이 버는 시기 옵니다. 얘들이 분명히 더 올라가고 더블 이상 가요. 최소한. 자 그래서 지금 외국인 수급 기준으로 보고 얘들도 뭐 단기적으로 조금 덜 살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타이밍을 제가 매수하는 시점을 보고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전히 차별화 장세니까 선택 집중하면서 따라오시면 돼요. 자 코인은 지금 비트코인 기준으로 16K인데 이번에 아직까지도 이 딥이 2008년 주식에서 프라임처럼 정말 안 좋아요. 예, 되게 파급 효과 크고 여전히 부도 파손나고
지금 바이낸스 같은 애들 어떻게든 이걸 수습하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그때 그 레고랜드 사태도 보시겠지만 금융은 무조건 신뢰입니다. 신뢰. 신뢰가 깨지면 돈을 빼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런 것들이 아직 가중에 ing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아직 완전한 바닥이라 볼 수는 없지만 2018년과 2020년에 정말 그때 코인 안 좋았던 암흑기 때 보시다시피 기준은 또 비트코인이 잡을 거예요. 저는 전체 코인, 전체 경제 여러 가지 자산 중에서 비트코인 여전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비중 물론 작지만. 그래서 이 비트코인 기준으로 보시고 바닥에 나오면 개인들이 정말 또 돈을 벌 수 있는 살아남은 알트코인장이 그 뒤에 와요. 지금은 마음을 급하게 잡으실 필요가 없어요. 야, 비트코인 올라가면 또 따라 확 오르는 거 아니야? 절대 그런 거 없어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게 기준을 잡고 얘들이 좀 더 올라가더라도 나중에 자잘한 건데 그 뒤에 올라 한참 뒤에. 자, 그리고 우리가 그 싸이월드 관련 보고 있는 거 있죠. 그런 것들도 문제없이 상장된다 보고 있으니까 자, 비트코인 기준 보면서 코인 보시는 분들은 시한 여유를 좀 가지고 큰 코인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섹터는 여전합니다. 여전히 제가 2차전지 기준 계속 보고 있고요. 이제 반도체나 자동차 뒤에 따라올 수 있는데 IRA 법안 세부 조정 같은 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직까지 매수는 안 드리고 그냥 지수로 볼 때 참고로 보고 있습니다. 자, 중국은 여전히 바닥 탈출을 기대하면서 요번에 석유 화학 종목들 있죠. 금호 석유, 그다음에 롯데케미칼 얘는 지금 뭐 건설과 좀 걸려 있죠. 하지만 그다음에 그 금호석유, 그다음에 대한유화 같은 것들, 그다음에 GS, 그다음에 S오일, SK이노베이션 이런 것들이 좀 반등을 줬었어요. 근데 얘들이 중국 관련이거든요. 중국이 앞으로 좋아지면 원자재 가격 올라가고 그저 원자재 다 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아까 말했던 제로 코로나가 좀 줄어들고 중국이 좀 움직이게 되면 예전처럼 뭐 글로벌적으로 화가 못 퍼져나가요. 신냉전은 가장 큰 추세입니다. 미국, 중국은 따로 보셔야 돼요. 이제는요. 2000 초반 중반처럼 그런 장 없습니다. 그렇게는 안 되는데 어쨌든 중국이 죽었다가 살아날 때 바로 옆에 있는 예전 우리나라랑 중국은 무역 비중이 20-30% 됩니다. 그죠? 앞으로 줄어들겠지만 자,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보는 종목이지만 아직 드리고 있지는 않고 중국 관련은 제가 이번에 하나 드린 건 있어요. 짧게. 자, 그런 것들처럼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미국 쪽과 중국 쪽을 양방향으로 정시의 어떤 컨텐츠를 보면서 매수를 하고 투자하는 기준으로 삼을 거예요. 자, 금주에 빈살만이 롯데 호텔 왔잖아요. 근데 그날이 고점이었죠. 그 전에 좀 삘삘 정권주, 뭐 건설주 이렇게 오르다가 삘삘 오르다가 다 빠져버렸습니다. 그 저는 사는 게 아니라 말씀드렸고 이제 약해요. MOU라는 거는 그냥 의전이죠, 의전. 그냥 악수하는 겁니다. 법적 구속력 한 개도 없어요. 저도 MOU 몇 번 해봤는데 의미가 없어요. 나중에 돼야 되는 거죠. 그 전전에 보시면 되고 로봇은 제가 좀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금요일날 좀 반등을 줬어요. SPG나 유일 로봇이나 레인보우 같은 것도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바닥에 좀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제 조금 중소형주 넘어갈 때 괜찮지 않겠느냐 기대를 좀 갖고 있습니다. 자, 금주는 지수가 조정받는 장이었잖아요. 그래서 재미가 별로 없었고 기준만 잡아드리려 했는데 회원분들 한 두 분이 너무 지루하다 종목을 좀 달라 그래서 제가 한 두세 개 드렸어요. 목표방에도 한번 매매했고요. 단기방에서는 여러 개 매매를 했는데 사실 좀 그래요. 지금은 제가 봐도 정말 우리가 크게 싫고 변동성 적기에 좀 나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게 잘 안 보여요. 개인들이 계속 적다 말씀드렸잖아요. 개인 수급이 예전에 반등줄 때처럼 안 들어와. 금투세 때문에 진짜 팔아서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 양도 있고 여전히 외국인들이 대형주주를 땡기다 보니까 이쪽으로 그다음 지금 보면 국제적으로 가장 지금 부정적이에요. 누가 봐도 경기 침체된다고 보기 때문에 다 이제 바닥에 있는 거죠. 우리 저는 그걸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이 가장 정시에 대해서 겁을 내고 무서워하는 시기입니다. 사실 우리는 반대로 봐야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개인이 안 들어오고 있어서 개인들이 들어와야지 중소형주들이 확산이 되고 얘들이 치고받으면 개인들이 따라붙고 해서 맞다 갔다 많이 하고 먹을 게 많아져요. 근데 지금 보니까 조금은 들어오기 때문에 중소형 확산은 저는 되리라 보는데 아직 안 되다 보니까 이번 주를 쉬었다 보시면 되고요. 12630이나 161260 같은 거 있죠. 이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찐바닥 6월에 나오게 되면 그때는 지수나 대형주 같은 거 많이 사셔도 돼요. 지금 환율 같은 거는 요번에 물론 제가 좀 팔고 했지만
1,400원, 1,500원 사이 사신 거는 내년 하반기 지나면 저는 한 1,200원 밑으로 봐요. 그러면 거기서 곱하기 2배니까 한 40% 수익 날 수 있습니다. 크게 찔러서 40% 수익 보고, 지수는 밑에서 이번에 사시고 잘 사게 되면 내년에 저는 한 2,000 한 후반까지 봐요. 2,000 후반, 3,000.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12630 같은 ETF는 60% 70% 수익 나요. 그렇게 수익 볼 수는 없습니다. 진짜 그래요. 여러분들이 정말 큰 돈을 벌 수 있는 몇 년 만에 온 기회라 제가 말씀 가장 계속 드리는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 물론 종목을 해서 수익을 더 볼 수도 있겠지만 크게 기준으로 부동산처럼 박아둘 만한 게 여기 있어요. 지수나 뭐 환율도 마찬가지고요. 큰 대형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가장 기본으로 가져가셔야 돼요. 저 금주에 SM을 제가 팔았습니다. SM 엔터는 제가 꾸준하게 좋은 종목 보는 종목인데 그냥 박스권이 되게 심하고, 요번에 JYP나 이런 것도 올라왔어요. 새롭게 이제 아티스트들 뭐 내면서 올라왔는데, SM은 그거보다도 SM 이수만 회장 지분 파는 거를 저는 초점 맞췄거든요. 근데 카카오에서 뭐 한다 하다가 지금 이런 상황이 터져보니까 돈이 되게 귀어졌습니다. 카카오도 지금 자이코가 석자돼 버렸잖아요. 그래서 6천억 정도 돈이 드는데 이 지분 매각이 잘 안 되고 있어. 그래서 지금 지수도 단기로 고점이고, 얘들 봤을 때 박스권 상단이니까 76,000원을 팔았어요. 우리 샀는 가격에서 1~2% 차이 나긴 하는데 76,000원을 팔고 뭐 현금을 좀 가지고 계시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기 매매 하더라도. 엔터로 다음에 또 볼게요. 그리고 미래나노텍, 이거는 2차전지 제가 금양이랑 같이 보는 종목인데 24,000~25,000원대 고점 물량 부담된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지수가 좀 단기로 부담되기, 항상 시장의 기본입니다. 어쨌든 시장 기본인데 뭐 팔고 나서 좀 빠지면 다시 볼게요. 이거는 좀 빠지면 또 살게 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중국 관련을 하나 말씀드린 게 청단 글로벌이에요. 이게 사실 예전에도 우리도 열심히 하려고 했다가 얘들 열심히 돈으로 갖다 붙였는데 장이 안 맞추셨죠, 시장이.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절치고 있었던 종목인데 다시 제가 여기다 드렸어요. 9,000원대 드렸다가 워낙 2차전지 좀만 있다 보니까 재밌게 드렸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바로 팔았어요. 이거는 매매 연습만 하셨던 거고. 자, 그리고 아까 네옴시티 관련 마지막 날에 제가 대하TI를 드렸어요. 대하TI가 지금 인도네시아 쪽도 있고 뭐 철도 몇 개 불려 있더라고요. 그다음 제가 봤을 때는 큰 애들이 들어왔어. 큰 애들이 들어와서 목요일날 종가 건져 드렸어요. 4,100 몇십 원하고 뭐 4,000 몇십 원에 제가 목표가까지 드렸는데, 그 다음 아침에 제가 보는 기준은 4,400원, 4,500원 사이였어요. 그러면 10% 정도 나오거든요. 그렇게 보고 팔라 그랬는데 약했어. 네옴시티가 약해요, 솔직히. 약하고 애들이 이제 좀 장난을 치다 보니까 떨어지는 거 확인하고 2,200원에 다 팔았습니다. 수익은 많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뭐 손 좀 풀었다, 좀 재밌게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다시 4,000원대 다시 들었어요. 4,000원 초반에 예유되시는 분들은 안 빠지면 3,900원 손절가 잡고 4,000원대 초반에 잡아놓으면 또 왔다 갔다 할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어제는 제가 위를 드렸어요. 위는 뭐냐면 2차전지입니다. 2차전지 테마인데 큰 건 아니에요. 약간 중소형이에요. 그리고 모양 자체는 제가 10월 말에 금양을 2만원대 돌파할 때 드린 것처럼 신고가 난 상태예요. 신고가 난 상태고 지금 3,900 몇십 원에 들어서 그냥 끝났는데, 금양처럼 계속 간다 보시면 안 돼요. 걔들이랑 수급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어쨌든 뭐 신고가 나서 한번 올라가면 월요일 아침이든 뭐 그날 보고 그런 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자, 기준은 여전히 정말 큰 기회가 오고 있고, 제가 2년 만에 대형주, 그 다음에 레버리지, 주식 투자자산 늘리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장을 좋게 봐요. 이번에 빠지면 정말 좋은 게 올 수 있기 때문에 잘 기다려 보시면 되고, 지루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매매를 드리면 매일 드릴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한테 좀 안전하게 수익을 보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인들이 들어오잖아요. 이거 잠깐 보여드릴까? 자, 개인 정시, 개인 예탁금이 지금 개인 예탁금이 계속 빠져요. 사실은 76조까지 찍었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48조까지 빠졌다가 요 근래 반등을 좀 주니까 조금 늘어요. 50조 1,000억까지 늘었어요. 46조 7조까지 빠졌죠. 50조 1,000억 한 며칠 늘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개인들이 좋아하는 신용장고 있잖아요. 신용장고도 보세요.
지금 이게 언제냐면 올해거든요. 이 올해인데 올해 지금 1월 달에 급락했고 그다음에 6월 달에 급락, 9월 달 급락했잖아요. 1월 달 급락할 때는 지수 급락하고 비빌려다가 올라가요. 예, 올라갔습니다. 빨갱이 시종장고거든요. 근데 6월 달에 급락할 때 지수 급락 올라가니까 같이 올라가요. 시종 같이 올라갑니다. 이 개인들이 들어오면서 그때 종목 장사 펼쳐졌던 거 우리가 이제 2차전 잡았을 때잖아요. 요번에 더 급락했어요. 근데 지수 올라가거든요. 파란색 지수 올라가잖아요. 근데 개인들 안 올라가. 이게 금투세 때문에 뭐 안 살 수도 있고 여전히 대형주다 보니까 적응이 안 됐을 수도 있고. 근데 지금 조금 늘어요. 예, 다시 지금 조금 지금 보면 어제 한 15억 정도 늘었어요. 이번 개인들이 들어와야지만 중소형주가 활발하게 뜁니다. 그런 매매가 생겨요. 예, 그러니까 요 개인 흐름 보면서 장성격이 나오기 때문에 중소형주 매매는 물론 매매하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저희가 돈 버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큰 흐름 보시면서 제 중소형주 대형주 매매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런 말 하나 적어드렸어요. 제가 2년 만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는 그겁니다. 우리가 투자할 때 은행 안 넣고 투자하는 이유 뭡니까? 더 큰 수익을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빨리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항상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가장 리스크입니다. 가장 큰 리스크죠. 손해볼 리스크. 근데 지금 하방 갈 확률이 현저하게 떨어질 수 있어요. 예,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뭐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죠. 근데 앞으로 올라갈 확률이 더 높다. 당장 큰 대박을 낸다는 게 아니라 확률 자체가 더 떨어지는 확률이 현저히 떨어지면 기다릴 수 있잖아요. 예. 그럼 올라간다 보면 손실을 많이 보는 겁나는 거지. 바닥을 받치고 이렇게 되면 사두고 두시면 되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투자 비중 확대를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크게 넣으라는 것들은 당장에 뭐 대박 난다, 수익이 극대화된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투자 비중 확대라는 거는 하방으로 떨어질 손실 볼 리스크가 떨어진다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경기가 바로 살아나지 않고 돈을 바로 풀거나 금리나 바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전처럼 V자 반등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지수든 환율 같은 것들을 사두더라도 내년 하반기 물론 그제 놓을 수도 있겠죠. 환경이 좋아지면 그 몇십 프로씩 수익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수가 안정이 되잖아요. 달러가 안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각 나라의 금융정책의 리스크들이 줄어드는 것처럼 이 개인들도 조금씩 변하고 외국인들이 시작했지만 중소형들이 그때 늦게 들어오면 중소형주들이 그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매매가 또 많이 생겨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한두 달 계속 제가 시장 얘기 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여러 가지 뭐 중간 보시면 제가 대형주 사야 되는 이유라든지 이런 것들 뭐 해놨어요. 예, 그런 것들 보셔도 되고 영상을 통해서 나름 제가 설명을 꾸준히 드리고 있으니까 너무 개인적으로 주위 사람들 언론들에 많이 휘둘리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정시를 잘 봅니다. 예, 주위 사람들 돈 많은 분들이랑 같이 가는 이유가 이런 것들이 꽤 확률이 높아요. 예, 그러니까 잘 봐주시고 자, 주말은 푹 쉰 다음에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힘차게 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